1번 잠깐 좀 볼 거야. 225. 1번. 1번 먼저. 저번 시간에 주기성을 하다가 다 못 끝냈어. 이온화 에너지 못 끝냈고 원자 반지름까지는 같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 반지름도 약간은 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를 못 봐서 자, 원자 반지름부터 잠깐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문제 채점할게. 주기성에서 주기성에 몇 가지를 봤었니? 조용한데 주기적으로 변하는 성질. 다시 주기적으로 바뀌는 우리가 주기성이라 할 건데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몇 가지 봤었지? 자, 설명은 4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내 설명이 3가지가 된 거지. 첫 번째 뭐 봤었어? 첫 번째 원자과 전자. 그렇지?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늘어났어? 각각의 주기에서 변화되는 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지. 1, 2, 3, 4, 5, 6, 7, 0 맞니? 원자과 전자가 규칙적으로 변해간다. 해서 원자과 전자가 수소 1, 헬륨 제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다시 네온 제로.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바뀌는 성질들이 나타나. 주기성을 띈다는 거지. 원자과 전자가 규칙적으로 변해가는 거. 두 번째 본 게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하는 걸 본 거야. 핵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능력이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건 핵의 플러스의 힘이야.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유효 핵에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에게 힘을 미치게 되는데 그 미치는 실제 힘의 효과를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한다. 이해될까? 그 유효 핵 전하량이 어떻게 되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더라. 다시 가지고 있는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유효 핵 전하량은 원래 가지고 있는 핵 전하량에서 중간에 있는 전자들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그걸 우리는 가렴압기 효과라고 해서 얘네들이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핵의 일정량의 플러스 전하량에 방해를 하게 되고 바깥쪽에 전자가 미치는 힘이 온전히 다 영향이 끝까지 미치는 건 아니더라. 그 사이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일부 막히는 효과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제 힘의 영향력을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했던 거야. 그 값을 조사해 봤더니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뭘 봤냐면 원자 반지름까지 우리가 본 거야. 반지름이 규칙적으로 증가 감소하는데 그 증가 감소하는 걸 정확하게 좀 기억해 놓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암기해야 된다. 여태까지 뭐 암기를 안 시킨 것처럼 얘기하는데 겁나 외우라고 많이 강조하지. 헷갈릴더라고. 자,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이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있니? 증가 감소. 주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동주기에서. 동주기면 감소. 자, 예를 들어서 3번 리튬,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가는 동안 어떻게 될 거냐고.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커져야 돼? 오, 겁나 저번 시간에 집에서 겁나 잘 들은 좋지? 감소할 거라고. 왜? 뭐라 설명할 거야? 왜? 왜 3번보다 4번이 작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3번보다 4번이 원자 반지름이 작대. 유효 핵 전하량.
유효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왜 유효핵 전하량이라는 건 가운데 양성 플러스가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란 말이야. 그럼 더 세게 잡아당기면. 이상하겠네. 세게 잡아당기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려 당겨질 거 아니야. 해서 감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던 거야. 유효, 좀 유식한 말로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자고. 근데 얘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고? 설명도 같이 기억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정기적 인력이 증가한다로 이해하자고 얘기한 거야. 정전기적 인력의 전기력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쪽에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길 건데 그 크기가 커지니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끌려 당겨져서 좁아진 거라고 이해하자고. 왜? 전기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어? 전기력은 가지고 있는 거리의 제곱반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물리 시간에 틀림없이 배웠을 거기 때문에. 맞니? 처음 보는 것처럼 날 쳐다보면 안 된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뭐야? 홀삼마삼이잖아. 그치? 홀사마사잖아. 전자 껍질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여기 뿌로 마오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전기력이 당연히 비슷한 거리에 전하량만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럼 잡아당기는 힘이 당연히 크겠지.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당겨져서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져 있는. 이게 주기에 따른 원자 반지름의 변화라고 설명했던 거야. 다시 정리하라고. 주기에 따라. 두 번째, 족에 따른. 이건 진짜 자, 주기성이 나타난다는 거지. 당연히 아래 내려가면 커지겠죠. 커지겠지. 그렇지. 증가할 거야. 왜 증가한다고 대답할 거냐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당연히 이 주기는 두 번째 껍질이야. 3주기는 세 번째 껍질이고 껍질이 하나 더 많아. 당연히 크겠지. 해서 전자 껍질 수 증가로 얘기하면 된대요. 이해될까? 주기는 전자 껍질이다. 주기는 전자 껍질이야. 저번 시간에 한 거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 더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해서 좀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이온 반지름이야. 이건 좀 헷갈리네. 양이온이 되면 음이온이 되면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적을게. 노트북 때문에 가려서. 근데 양이온, 음이온을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원래는 시험도 좀 더 봐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왜? 실로 안타깝네요. 원자가 양이온이 된다는 것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은 거야. 전자를 잃어서 생기는 게 양이온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기는 게 이온인데 결과적으로 옥텟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바깥쪽 껍질에 8개, 2개 또는 8개의 전자를 만족하려고 하는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기가 주어졌을 때 변화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 4번에 있는 베릴륨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줄게. 얘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안쪽에 원자에게 양성자들에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둘,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둘.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얘를 버린 거야. 이게 잃은 거야. 결과적으로 양이온이 된다는 건 바깥쪽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 몇 개를 버려버린 거니까 당연히 양이온이 되면 껍질이 사라져버린 거라고. 바깥쪽 껍질이 아예 통째로 없어진 거야. 그래야 18쪽이 되는 거야. 당연히 생각해봐. 얘가 없어졌어. 원래 거에서.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전자 껍질 이렇게 있던 애가
가지고 있던 껍질을 아예 버려버린 거니까 양이온이 된다는 건 가지고 있는 반지름의 감소를 나타내. 다시 원자 반지름이 양이온, 원자가 있었는데 걔가 양이온이 된다. 무조건 전자 껍질수 감소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원자에 비해서 그 원자가 양이온이 됐을 땐 무조건 크기가 감소한다. 기억해 놓으라.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가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인 거야. 그렇죠? 전자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되지? 원래 가지고 있던 크기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할게. 친구끼리 모여서 7명이 그러고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강호동이 딱 끼어들었어. 강호동이요? 아니 좀 느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자, 강호동이 딱 들어왔어. 얘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그대로 앉아 있을 거야? 아니 좀 분산되어야죠.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이렇게 커져야 된다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 거야. 전자간 반발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반지름에 비해서 크기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더라. 왜? 원래 7개가 또는 6개가 안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자가 새로 들어와서 더 많은 전자를 받게 됨으로 해서 가지고 있던 반발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가 커지는 게 음이온이라고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음이온이 되면 가지고 있던 원자와 음이온을 비교하면 음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무조건 크다. 혹시 전자 껍질 수는 중요한 아니지. 원래 있던 껍질이 가득 찬 거니까 껍질 수는 변하지 않고 6개 있던 게 8개가 된 거지. 그 껍질이 채워진 거야. 그러면서 크기만 커지. 그러면 만약에 껍 이온이 들어가서 전자 최대 수용수를 넘어가는 걸 강제로 할 수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는 없대. 전자 친화도라에서 전자가 강제로 밀어 넣어서 전자 숫자를 더 많이 계속 증가시킬 수 있어. 근데 계속 더 높은 고에너지의 상태를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에너지를 투여해서 그걸 만들었을지라도 금방 다시 빠져나와 버릴 거야. 금방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도 나오느냐면 원자 반지름은 가지고 있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래 반지름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해야 그 반지름은 감소하는 거야. 동주기에서. 예를 들어 볼까? 뭐 줄까? 리튬. 여기 그래, 리튬. 리튬. 베릴륨. 자, 이렇게 4개 찍어볼까? 리튬, 베릴륨. 그 주기에 있는 산소, 플로린.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 찍었어. 됐니, 여기? 근데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를 좀 봐두라는 거야. 양이온이 되면 무조건 반소해. Li 플러스, E 플러스. 됐니? D 플러스. 전자 하나씩만 떼내보자. 억제수 감소가 나타나니까 E 플러스 이야기. 산소는 OE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온 반지름이야.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의 크기가 감소하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원래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증가하는 이온이 되었을 때 원래 크기보다 커지면 음이온 된 거고 원래 크기보다 작아지면 양이온 된 거야. 갔다 와.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가 번개 모양처럼 막 돼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결과적으로 어디 갔지? 얘는 양이요.
얘가 음이온 반지름. 해서 니네 가지고 있는 218쪽에 막대 그래프에 양이온 반지름 변하는 거 나오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리튬, Li 플러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껍질이 감소한다는 건 그렇게 크기가 많이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다시 218쪽에 막대 그래프 위에 거 양이온 반지름 Li, 리튬과 Li 플러스, 나트륨과 Na 플러스, 칼륨과 K 플러스, 자 루비듐과 루비듐 플러스. 밑에 게 음이온이야. 막대 그래프 보면 확실히 구별이 되지. FF 마이너스, CR, CR 마이너스. 218쪽. 자, 218쪽에 그게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219쪽엔 그걸 묶어 놓은 거야. 1쪽, 2쪽, 16쪽, 17쪽을 붙여 놓은 거야. 왼쪽이 녹색으로 나오는 게 원자 반지름. 녹색으로 보이는 게 거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온 반지름인데 왼쪽 두 줄은 양이온이 됐을 때의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두 줄은 음이온이 됐을 때의 원자 반지름을 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야. 의외로 굉장히 많은 큰 크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 219. 1번 219 될까? 네. 네 번째 주기성의 원자 반지름의 네 번째. 그러면 족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지? 주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크기가 달라지면 주기가 달라지면 크기가 바로잖아. 주기가 달라지면 원자.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은 주기가 다를 때 서로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어떻다고? 맞다. 같은 애들을 만들어진다는 그럴 목적으로 이온이 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네온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 근처에 있던 애들은 누가 거기 옆에 있던 네온 옆에 누구 있지? 네온 바로 옆에 클로린, 그 옆에 산소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나트륨,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나트륨. 여기까지는 지금 2죽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지금 3죽이란 말이야. 전자껍질 3개짜리 2개짜리야. 그런데 바깥쪽 껍질을 잃고 네온처럼 되고 싶어서 이온이 됐던 거고 양이온이 된 거고 얘는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지. 얘는 얻어서 자 음이온이 된 거야. 그런데 결국엔 얻고 잃어서 뭐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었던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었던 거야. 무슨 얘기지? 이런 얘기다. 원자 번호 8번, 9번, 얘 10번이고 초록색 거의 안 보이는데. 줌을 볼 때는 초록색이 아예 거의 안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초록색을 안 써야지 그러고 있는데 초록색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유가 뭘까? 한쪽에는 일어서 있는 거죠? 그러네. 여기는 왜 얻어서라고 썼고 여기 얻어서 뭐가 되는 거고 음이온.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잃어서 양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원자 번호 8번이 되는 건 양성자 8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을 거야? 8개. 얜 양성자 9, 전자 9. 아니 얘 양성자 10, 전자 10. 얘 양성자 11, 전자 11. 양성자 12개, 전자 12개. 알루미늄이 있다면 만약에 그 옆에 알루미늄이 있다면 플러스 열쇠, 마이너스 열쇠 이렇게 된 거지. 이온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야? 여기에 있는 전자를 2개 더 받아들여서 자, 2개의 전자를 더 받아들여서 총 몇 개를 만들고 싶은 거야? 10개의 전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얘는 몇 개를 받아들여서 1개를 받아들여서 얘도 결국엔 10개의 전자를 만들고 싶은 거지. 뭐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은 거야.
안정한 18쪽에 있는 애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온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거라고. 10하고 2예요. 엘렉트론의 전자기호 10개의 전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자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얘도 몇 개를 만들고 싶은 거야? 10개의 전자를 만들고 싶은 거지? 얘 몇 개 잃어버려서? 2개 잃어버려서 얘도 10개의 전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얘네들의 관계는 전부 다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크기는 어떻게 될까? 크기. 이렇게 비교하면 돼. 별거 없어. 풀 8, 마 10. 여기 풀 9, 마 10. 풀 10. 예, 껍질은 똑같아졌거든. 바깥쪽 양이온은 잃어서 전자 껍질 2개밖에 안 남았고 전자를 채워서 2개의 전자 껍질 밖에 없어. 전부 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전자 껍질은 2개까지밖에 없어. 근데 가지고 있는 뭐만 틀려? 양성자 수만 틀려. 전자는 다 같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는 무조건 정전기적 인력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이쪽에 가면 조금씩 더 커지잖아. 전자수는 마이너스는 똑같고 가면 플러스의 값은 계속 늘어나. 그러면 전기력은 어떻다고 봐야 돼? 거리는 전자 껍질이 같으니까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게 전기력인데 전기력이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얘가 더 클 거고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전기력이 커지면 더 세게 잡아당긴다고. Q1, Q2 있어. 전기력은 R제곱, 거리의 제곱반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Q1, 전하량. 전기력. 전하량이 뭐지? 예를 들어서 뿔 3,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되나? 뿔 2. 전기력 어떻게 돼? 거리 1에서. 쟤네 둘의 힘.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 이렇게 비례한다고. 감사합니다. 전기력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기력이 누가 더 커져? 전기력이. 더 커. 그러니까 반지름은. 전기력이 더 커지면 이쪽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점점 더 작아질 거라고. 반지름의 크기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전기력이 크면 꼭 기억해. 더 크면 잡아당겨서 좁은 공간에 전자들을 모아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등전자 이온은 무조건 크기가 전자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 결론은 이렇게 내리자. 자, 결론은 이렇게 내리자. O2- F- 등전자 이온이 만들어지면 나트륨 Na+, 여기까지 보이나? 똑같은 거 적을 거야. 저기 적혀있는 얘가 이온이 되면 등전자 이온이 만들어지면 반지름의 크기는 감소한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원자번호 20번까지 항상 적용돼.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거야. 몇 번부터? Se-, Cl-, 아르곤, 원자번호 18번. 19번에 있는 칼륨, K+, 20번에 칼슘. 등전자 이온에 가지고 있는 크기라고 생각해서. 근데 전기력은 어떠네? 반지름. 전기력이 커진 것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자고 하면 가지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굳이 얘를 이렇게 해서 숫자로 적어줬던 게 전기력의 증가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야. 저쪽으로 가면 왜 이렇게 원자번호가 큰데 작아질 수밖에 없어. 이런 이유로 전기력이 증가해서 그래. 그럴까?
자, 주기성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이 되어지는 걸 니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일가 플러스의 양이온이 돼. 당연하지 않니? 저거 맨날 배운 거잖아. 왜 당연하니? 가지고 있는 옥텟을 만족하려고 원자번호 11번에 있는 나트륨이니까 양성자의 11.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는데 이 전자 하나가 옥텟을 만족하려고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더 에너지가 낮고 안정한 거야. 일반적으로 저렇게 양이온, 음이온을 배우는 거야. 중학교 선생님들도 다 대부분. 그 다음에 선생님도 대부분 처음에 가르칠 때 얘가 편해. 좀 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편하다. 안정해지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해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잘 버리고 그 옆에 있는 마그네슘 원자번호 2번에 12번에 있는 얘는 전자 몇 개를 잘 버린다고? 첫 번째 껍질 전자 둘 8. 그 다음에 2개 있으니까 얘 잘 나가. 맞아? 절대로 그냥 나가는 일은 없다. 야. 절대로 그냥 나가는 일은 없다. 에너지를 연서가 지금 선생님이 나가면 책상에 바로 엎드려서 잘 거거든. 자,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차마 엎드리진 못하고 저 상태로 있는 거거든. 응? 기루한테 가려고 했는데 기루가 자발적으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하다 말았어. 자, 기루야, 물 마시고 와. 매우 흥미로운데. 자, 선생님하고 예전에 수업했던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한 말 있지. 네? 장난으로. 관호가 있는데 산소도 있는데 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아쉽게도. 자, 탈물질과 뭘 가지고 있는데 산소가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타지 못한다는 거지. 아쉽게도 반환점이 그래. 올라가지 않아서. 계기를 만들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라이터를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라이터를 딱 꺼내서 불을 붙였어. 근처로 다가가면 알아서 피하겠지. 그렇지? 예, 불을 붙이면 되는 거지. 계기가 필요한 거야. 저것도 계기가 필요하다고. 절대로 어떤 원자가 그냥 양이온이 되는 건 없다는 거야. 전자를 잃는다. 원자 상태가 가장 안정한 거야. 그런데 얘가 전자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 전자껍질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여해야 전자 하나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그러니까 전자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면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다시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이때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할 거야?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라 해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전자, 나트륨이면 원자가 번호 11번, 전자 11개 있어.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첫 번째 전자 떼낼 때 얼마 계산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떼낼 때 얼마. 다시 E1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E2 해서 11개 있으니까 몇 번째까지 나오겠어. 11번째까지 전자를 다 떼내는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무식하게 거기다 다 찾아놓는 거야. 223쪽에. 어마무시한 표가 나오지. 물론 그걸 다 외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찾을 수 있다고. 수사는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1310이 딱 하나. 1310이 어디서 많이 본 숫자지. 표에.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그 전자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곧 이온화 에너지인 거야. 1312는 n제곱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가 바닥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1몰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그러면 그거에 전자 하나를 떼내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떨어져 나간다고. H가 H 플러스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단위가 뭐예요? 킬로줄 퍼 몰. 킬로줄.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떼어내고 싶다면 그 차이만큼. 두 분의 플러스 1311을 가해주면 0이 돼서 나간다.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무한대까지 옮기는 걸 얘기하면 돼. 그러면 델타 E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2 무한대. 나중 거에서 뭐 빼주면 돼? 2, 3에. 무한대는 그냥 0이야. 저기에 빠져 있는 게 있다? 뭐가 빠져 있니? 가려막기 유과가 다 빠져 있지. 해서 고어는 어디에만 잘 적용된다고? 첫 번째 수소과에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좀 더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질 거야. 그래서 그건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고 말 거야. 자, 그래서 헬륨은 지금 두 개의 전자를 떼내는데 필요한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저 밑에 있는 칼슘은 순서대로 다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몇 개까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몇 번까지 나와 있니? 2, 9 2,9까지 나와 있는 거야. 칼슘이면 20까지의 이온화 에너지를 전부 다 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많아서 아니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값은 이렇게 나. 무조건 양의 값이야. 무조건 양이온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돼. 에너지를 공급해서 전자를 떼내는 거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흡수되어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F도 원자 번호 9번인데 얘는 전자를 잘 받는 애잖아. F-가 잘 되는 애잖아. 아유 관계없이 얘에서 전자를 떼낼 거라고. 무조건 에너지 이온 공급해서 F- 떼내고 전자 하나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측정할 수 있고. 그게 이온화 에너지다. 음이온이 되느냐 양이온이 되느냐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 하나씩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자. 그럼 그 떼려면 무한대로 나가면 돼. 있는 전자가 끝이지. 아까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번. 전자 몇 개 있어? 11개. 그 11개 뗄 때까지 가 끝이겠지. 원자번호 20번 칼슘.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0개 나온다는 얘기야. 전자 가지고 있는 20개가 원자 핵으로부터 핵의 영향이 없는 곳까지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그게 왜 이온화 에너지의 뜻은 이건데 왜 여기서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도 주기성을 갖더라는 거지. 규칙적으로 변해가는 성질이 생기더라야. 이온화 에너지도.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야. 첫 번째 1번 주기에서 나타난다. 자, 주기에서 나타나는 공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더라. 원자 반지름의 반대야. 증가하더라. 왜지? 왜? 헷갈리게 하려고? 너희를 헷갈리게 해서 성적을 낮추려고? 일부러? 그건 신의 장난. 원자 반지름의 반대다. 원자 반지름 이렇게 배웠다. 참고로 원자 반지름 감소. 밑으로 내려오면 증가. 맞지? 밑으로 내려오면 감소. 원자 반지름의 반대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왜 반대일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떼어내는 바로 그거야. 정전기적 인력이 커져서 좁아졌다가 세게 잡아당겨서 좁아진 거야. 더 그럼 떼내기 어려워지겠지. 거꾸로. 작아진 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 건 정전기적 인력이 큰 거, 유효핵전압이 큰 거. 핵의 힘에 의해서 강하게 잡혀 있을수록 반지름이 작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작아진 애는 떼내는데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해서 원자 반지름에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핵이 가지고 있는 유효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걸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가해서 떼내기가 더 어려워서 이온화 에너지가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야. 규칙적으로 변하는 그 변화의 방향성을 꼭 기억해 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동족. 족은 자, 이번 족은 어떻게 된다고? 밑으로 내려오면 뜨내기가 좋아진대. 인력이 감소. 그래, 그걸로 성울병하면 되지. 가지고 있는 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니까 정전기적 인력은 핵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사이에 나타나는 정전기적 인력, 얘네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게 나타나서 뜨내기가 쉬워지는 거야. 그 얘긴 리튬이 가지고 있는 껍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다시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자 N2에 있는 전자 하나. 당연히 칼륨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있는 바깥쪽에 전자 하나. 떼내기 더 쉽다고. 왜? 핵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졌거든. 거리의 제곱 반비례 한다고 했지, 전기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2배 멀어지면 4분의 1로, 3배 멀어지면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거리가 멀어지면 하이턴의 전기력은 약. 그럴까?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것만 하고 잠깐 쉬자. 나트륨은 전자 2원, 2투 몇 번째까지 적을 수 있다고? 21까지. 됐니 여기까지? 네. 그러면 알루미늄 13번에 있는 알루미늄은 2원, 2투, 2쓰리, 2포 어디까지 적을 수 있어? 13번까지. 이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그런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편리해. 조사해 놓으면. 예. 바깥쪽에 나트륨은 전자 하나 딱 떼내면 껍질이 바뀐다 이제. 전자 하나를 떼내면. 첫 번째 전자는 굉장히 쉽게 잘 나가.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적은 에너지 집어넣어도 금방 잘 나가. 찾아볼래 나트륨 얼마? 찾아봐 나트륨 얼마야? 나트륨이 지금 이 거리에 496. 네, 496이면 돼. 전부 다 거기 1000만 단위인데 496이면 정말 이렇게 쉽게 잘 나가는 거야. 그런데 얘보다 다음 게 커지는데 갑자기 겁나 커져. 얼마로 늘어나? 4,510배 넘게 커져. 그 안쪽 걸 떼내려면 바깥쪽 전자는 쉽게 나갔는데 원자가 전자가 그 안쪽 걸 떼내면 껍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전자를 떼낼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 다시 껍질이 바뀌는 곳에서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 급격하게 관찰하는 경계를 찾으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원자과 전자수를 찾는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사용할 거야. 자, 그러면 나트륨도 그랬다면 그 밑에 있는 마그네슘도 실제로 그러냐는 거야. 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시작. 마그네슘 찾아볼래? 얼마니? 738. 자, 그 다음에 2차 이온화 에너지 몇 배 늘어났니? 배수로 찾아 대략 2배 정도. 그런데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면 5배 조금 넘는 정도지. 거기가 경계가 되는 거야. 그게 5배 애매해. 그런데 애매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경계를 찾을 수는 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볼래? 578 몇 배 늘어났어? 3배. 2차로 갈 때 2차에서 3차로 가면 3.5배? 1.5배 정도 되니? 그런데 2700에서 4차로 가면 그렇지? 4-5배 정도 만대로 넘어가 버리지? 결과적으로 원자과 전자 3개를 경계로 4번째로 가면 껍질이 바뀌어서 그 안쪽 걸 떼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 거로 나타난 걸로 이해하자. 한 1000kJ 어느 정도?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1kJ 어느 정도? 그건 분리 시간에 점검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것만 잠깐 보자. 그러면 변화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2주기의 리튬, 다시 리튬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베릴륨이면 커지겠지. 이해되나? 쭉 커지겠지. 그랬다가 3주기에 되면
나트륨은 리튬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거야. 껍질이 바뀌면 크기가 작아진다고. 쭈르르 올라가겠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성, 규칙성이라고 얘기하죠. 네온, 나트륨, 저 밑으로 알루미늄, 칼륨, 칼슘 뭐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변해가겠지.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가고 더 작아지고 동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물론 여기에 다음에 심화 시간에 규칙적으로 변하는 애 조금 달라지는 변화의 부식들이 조금 있어. 이건 나중에 심화 시간에 다루도록 해서. 됐다. 네. 226쪽에 0x0. 자, 1번에 수소 원자가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획전화량 플러스 1보다 플러스 1이다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방해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제로여서 그냥 플러스 1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옳은 얘기로 보는 거라고. 자, 이번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획전화량 크기는 F는 CL보다 자 가지고 있는 전자가 방해하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체의 크기는 자 훨씬 더 작아질 거라고 해서 F 플로린이 CL보다 크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전자 수가 월등히 많지. 무슨 얘기야? 감소되는 비율이 크다는 거지. F는 자 플러스 9가 힘을 주고 있는 거야. CL은 원자 번호 17번이야. N 9번이고. 그러면 전체 플러스 17만큼의 힘이 있겠지. 그거에서 조금 더 줄어든다는 거야. 이렇게 내려간다. 얘는 17에서 조금 더 내려가겠지. 근데 내려가는 폭이 얘보다 얘가 내려가는 폭은 더 클 거라고. 그렇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체 크기는 9에서 줄어든 거고 얘는 17에서 줄어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플로린하고 네온의 경우 플로린하고 네온의 경우는 얘가 조금 더 클 거야. 얘가 감소되는 비율이 얘보다 이렇게 조금 더 커진다 이 차이지. 유효 획전화량은 기본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야. 그렇네 또. 네. 얘가 2주기면 3주기는 어떻게 나타나? 그 위에서 나타나요. 이 양쪽 끝쪽에 있는 건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주기일 때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자. 자, 0x0이야. 2번에 디귿만 3번에 기억 디귿리을 3번에 기억 디귿리을 4번에 1번은 자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자. 이제 비교할 수 있나?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리튬 2주기에 있는 리튬 3주기 그 아래쪽에 있는 나트륨 그 아래쪽에 칼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더 쉽게 커져진다고 했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진다. 리튬 제일 크고 그 아래쪽에 나트륨 그 아래쪽에 칼륨. 됐나 여기? 네. 자 동족이야. 첫 번째 1번은 동족을 비교하고 있는 거고 자 2번은 동주기에 있는 애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소 원자 번호 7번, 산소 8번, 플로린 9번. 원자 반지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고 2번 답은 이렇고. 자 5번은 이제 해봐도 되지. 같이 해봐. 5번은.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 1차 이온화 에너지가 578,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817, 3차 이온화 에너지 2745. 몇 배 늘어났어? 1차에서 2차로 3배 정도. 3배 정도. 2차에서 3차로 몇 배 정도? 1.5배 정도, 1.5배. 자, 4차로 몇 배 정도?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몇 배. 급변하는 순간을 찾으라 했지. 이 원에서 자 2%로 가니까 커졌어. 2,3로 가면 당연히 커질 거야. 2%로 가면 당연히 커지는데 가지고 있는 이온화 에너지가 급변하는 장소를 찾아서 자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던 게 다 나가고 두 번째 껍질이면 껍질이 달라지면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급하게 변하는 곳까지 그 전까지 끊어서 앞에 있는 애가 원자과 전자수를 찾는데 이용되어질 거라고. 세 번째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했어. 네 번째 급격히 증가해.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3개로 볼 거야. 그래서 1번 X의 원자과 전자수 3개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몇 쪽이야? 그러니까 원자가 3개니까 3개니까 몇 쪽이야? 13족 원소야. 3족 아니에요? 3족은 중간에 있는 전유 원소야. 안 돼. 저 끝쪽에 있는 13번 알루미늄 쪽까지 넘어가야 돼. 13족 원소야. 6번에 찾아볼래? 1번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2주기, 3주기 중에 제일 작은 거 F. 네, 말로. 3번이라 하지 말라고. 왜 F야? 왜? 왜냐면은 원자 반지름. 이게 뭐냐 원자 분자량이 가장 작다니까 이쪽으로 가면 작다야. 주기가 작아. 이쪽으로 가면 작다, 아래로 가면 커진다 했으니까 오른쪽 위로 가면 제일 작은 거야. 17쪽까지. 주기가 가장 작아요. 주기는 동주기에서 점점 작아진다 했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였어. 밑으로 내려가면 얘 커진다 했지.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제일 작은 애는 F야. 가장 큰 애는 그러면 거꾸로. 나트륨. 네. 가장 큰 애 나트륨. 자, 이번에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이온 반지름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그래프 됐니? 네. 양이온은 작아지고 음이온은 원래 거보다 어요. 커진다 했지. 이 양이온이 더 작다는 거지. 이해되나? 2주기와 3주기 중에 누가 더 작아야 돼? 2주기가 더 작아야지. 3주기는 전자껍질 3개에서 2개 되는 거라고 하면 2주기는 2개에서 하나 되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게 더 작을 거야. 해서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 양이온 되는 게 우선 작은 거니까 작은 거는 양이온 쪽에서 찾고 2주기가 훨씬 더 작을 거야. 그러면 리튬보다는 그 옆에 있는 뭐가 더? 베릴륨이 더 작아야겠지?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2번의 답. 양이온 되는 거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찾아갈래? 어디까지 양이온이니? B, C까지가 양이온이야. B, C까지 양이온 가능해. 그래서 제일 작은 거 C 플러스, C4 플러스. 제일 작은 거 C4 플러스. 음이온 되면 커진다.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커. 그렇지?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건 당연히 2주기보다 3주기가 더 클 거니까 3주기에 있는 P3- 다시 적어줄게. 제일 작은 거 C4 플러스. 됐니? 제일 큰 거 이 자리지? 네. 그렇지? P3-. 2주기에 제일 작은 애, 3주기에 제일 큰 애. 이해될까? 3번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 헷갈릴 거라 했지? 처음에 좀 정확하게.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반지름의 반대.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크다. 맞니? 자,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면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 밑으로 오면 작다.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크다. 제일 큰 게 17쪽에 플로리.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 Li. 위로 올라가면 제일 큰 거.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미안. 3번에 제일 위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 제1 이온화 에너지 나트륨. 여기 있는 애 밑에 제일 작은 애 나트륨. 가장 큰 애. 누구 가장 큰 애? 가장 큰 애. 이주기 F. 해서 3번에 NaF. 자, 4번에 LIMG. 왜요? 자, LIMG. 이온화 에너지 증가한다. 다시 LI. 자, 헬륨 F까지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3번은 별표 치고 4번은 별표 치고 빼놓자. 아까 여기 두 군데 꺾이는 곳 있다 했지. 그렇죠? 심화 때 다루자. 그건 심할게요. 제2 이온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 있었잖아. 전자 두 개면 두 번째 있을 거 아니야. 세 개면 세 번째. 그러면 리튬도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 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 자, 5번에 알루미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부등호순으로 나타내 보자. 알루미늄이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몇 개이니? 13개. E1, E2, E3. 부등호 크기로 나타내지. E4, E5, 6, 7. 8, 9, 10, 11, 12, 13. 자, 됐지? 와 정말 자. 잘했다. 아, 좋아. 부등호 크기 빨리 해. 하나, 진짜. 둘. 그야급수적으로 그래, 두 개 하자고. 급변하는 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급변. 왜요? 다시 껍질이 바뀌는 거. 껍질이 바뀌는 거. 껍질이 바뀌는 거. 뒤에 조심하는 거 있어? 됐지? 여기까지 하자. 채점은. 일부러 설명을 했어, 그냥. 오, 감사합니다. 2권. 오 마이 갓. 2권 없는 사람. 네? 아니야. 아, 진짜 됐어요. 2권. 얘나. 2권 없는 했어? 아, 손가락만 보면 뜰거 같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나도 다음 주에는 2권만 가져오면 돼. 이혼자라. 자, 아니지. 아. 나중에 하고 심화로 돌아올 거잖아. 심하이다. 심화로 돌아오겠지. 잘 가요. 우선 기본 과정 어디가? 4개월 하고 먹을 것좀 주고 가. 2달 다시 돌아올 거니까 2달은 심화 복습. 오. 네, 4개월 기본. 자, 화학결합은 화학결합은 세 종류가 있다. 다시 화학결합은 세 종류가 있어. 먼저 세 종류를 먼저 은서야 자는 거 아니지? 정말 뭘 주고 갔어. 와. 역시 정말. 일단 던져줘 좀. 싫어. 왜? 저기 뭔데? 잠좀 깨게요. 근데 저 얘기해요.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말해 나한테 준 거야. 근데 저거 왜 갑자기 왜 주고? 감사합니다. 얘가 먹을 달라고 그랬어. 진짜 죽은 거야? 진짜 심한 거 있어. 자, 화학결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온결합. 자, 두 번째 금속결합. 세 번째 공유결합. 이렇게 세 가지 결합이 있다. 그렇지? 그 세 가지를 오늘 중에 정리하자. 그러면 어떤 건데? 해서 첫 번째, 니네가 가지고 있는 10쪽, 2권 10쪽에 뭐가 나와 있는 거야? 화학결합과 전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온결합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야. 다시 첫 번째 그러면 이온결합은 주기율표에 자, 먹고 잠이 깬
단어가 부르겠지. 원자번호 20번까지. 주연이를 자, HHE 자, 수소, 헬륨. 맞니? 리튬 베릴륨 자, 리튬, 베릴륨 베릴륨, 금소 탄소 동소, 탄소, 질소, 탄소 플로린 네온 네온. 자,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알루미늄, 실리콘 인황 네,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염소 활력, 미쳤다 칼슘, 활력하죠 혹시 우리가 좀 FCl, PRI 여기까지 됐니? 그거 아니야? 됐어? 근데 구가 우리가 29번 맞아. 와 맞았어. 자, 지금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적은 애들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족과 주기를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했어. 왼쪽 아래쪽에 지금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금속이야. 원소기호 잘 모르는 자주 보지 않았던 게 나오면 한 그냥 대충 그냥 금속일 것 같아요. 찍어도 한 95% 이상은 맞을 거야. 처음 보는 듯한 원소기호야. 그냥 금속일 것 같아요. 이해되나? 그러면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적힌 얘네들이 뭐야? 비금속이라는 거지. 아 틀렸다. 이해됐나?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하자. 그냥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금속끼리야. 금속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금속 결합을 한 거야. 그러면 이온 결합은 금속이 전자를 잃고 금속이 전자를 잃는 거야. 금속에 일반적으로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전자를 잃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이온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그러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아서 비금속에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얘네들이 결합하는 형태가 이온 결합이야. 어떻게 있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금속과 금속이 뭐가 되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어서 얘네들이 합쳐져 결합하는 방식을 이온 결합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전자를 주고받기 애매한 애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전자를 같이 가지려고 하는 결합 방식을 공유 결합이라고 할 거라고. 주기 애매하고 받기 애매해. 그냥 같이 보는 거지. 준서가 화학 1권을 안 가져왔어. 민준이가 화학 2권을 안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앞차기 그랬더니 민준이가 화학 1권을 뺏어갔어. 무슨 결합? 뺏어갔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가운데다 놓고 같이 보자. 공유 결합. 오, 인심 썼다. 이해되나? 딱 그거야. 그게 세상에 이루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합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중에 그러면 이온 결합부터 보자인데 그런데 어떤 물질의 화학식이 적혔을 때 무슨 결합인지 얘기 못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왜? 처음 배웠으면. 무슨 결합이야? 그러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찾아. 금속, 비금속 맞아? 그걸 구별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져. 왜? 그래서 자꾸 뭘 강조할 거야? 비금속을 강조할 거야. 최소한 비금속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니네가 외울만 하거든. 비금속 종류 얘기해볼까? 수소, 헬륨, 맞니? 리튬, 베릴륨, 금속자리 빼고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맞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빼고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FCl, PRI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자고 얘기해. 금속 종류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런 데다가 비활성 기체는 아예 결합을 안 하니까 공유 결합에서 나타날 일이 없을 거야. 그만큼이야. 니네가 사용해야 될 비금속의 종류가 저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FCl, PRI 이렇게 4개 끝내고 나면 더 나쁘지 않아. OS 이렇게 2개를 끝내고 나면 정말 나쁘지 않아. H, 이거 당연한 거니까 끝내고 나면 정말 별게 없어. 그게 비금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NO2는 무슨 결합이야? 비금속끼리 결합했어.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 그 우선 찾을 줄 알아야 돼. Na2CO3는 처음 보는데요. 맞아. 나트륨. 얘 이렇게 두 개는 이온 결합. 요 안에는 공유 결합, 비금속끼리.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쩐다. 응? 처음 봐요. 처음 보면 어때? CaCl2야.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 공유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금속인데? 그거 내가 주먹은. 얘 비금속이고 이온결합이다. 이온 결합이지. 처음 보는 IF3야. 뭐야? 이온. I는 어디 있는데? I는 F는 여기 있는데 IF3야. 이게 다 비금속이잖아. 다 비금속이야. 비금속. 공유 결합이지. 비금속끼리 결합한 공유 결합이라고. 니네가 알고 있는 H2O, CO2 분자라고 배웠던 분자식으로 배운 모든 애들은 다 공유 결합이야. 분자성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처음 보는데 C2. SO2, N2O5 뭐 이런 거 전부 다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비금속끼리 결합. 이해될까? 최소한 화학식을 보면 무슨 결합인지 구별은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금속과 비금속을 주기율표상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게 출발로 생각하자. 거기에 첫 번째 이온 결합은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성질들을 우선 좀 살펴보자요. 모든 이온 결합은 거의 대부분 1차적으로 전기 분해되어진다는 거야. 다시 물론 뒤쪽에 산화환원 쪽을 배우면 특히 화학 뒤쪽을 배우면 산화환원을 겁나 자세하게 이건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원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겁나 이상하게 더럽게 어렵게 앞에 원리도 없이 나와 있는 거야. 몇 개는 좀 기억하자. 전기분해 중에 첫 번째 물의 전기분해는 좀 기억하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뭐가 생겨?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 거기에 있는 화학식까지 다 외우라 하지 않을게. 나중에 산화환원 하면서 하자고. 거기에 그걸 배우고 하면 별게 없는데 처음부터 그걸 배우면 너무 어려워. 다시 물은 H2O지.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H2. 수소, 산소 생겨.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게 무슨 기체 생겨야 돼? 이온 한 번 더 외울래? H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어디서 생겨야 되겠어?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 마이너스고. 여기 수소 생겨. 산소는 음이온이잖아. 어느 극으로 가야 돼? 플러스. O2는 여기서 생겨. 최소한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 계수 맞춰볼래? 물 두 분자 분해되면 2원. 1 산소, 2 수소지. 그렇지? 맞니 여기? 그러니까 발생하는 부피비는 항상 산소가 1 생기면 수소는 2가 생겨야 돼. 그렇지? 맞아? 맞아, 항상이야. 기체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절반, 여기 2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얘가 2배 더 많으니까 이게 뭐라고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수소요 이런 거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발생하는 기체 부피가 2배 더 많으면 수소고 절반이면 산소고. 그러니까 수소는 여기 무슨 극이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극을 못 적는 것도 이상하다고. 마이너스 극이요, 플러스 극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불을 대면 펑 소리가 나요. 다시 불을 댔더니 펑 소리가 나요. 뭐라 해야 된다고? 기체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불 대서 펑, 퍽 소리가 나면 무조건 수소 확인하는 거야.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데워본다고 하지. 꺼져가는 불씨를 데워서 다시 타오르면 얘는 앞으로 산소야. 될까? 염화나트륨도 역시 전기분해 되는데, 자, 용융 전기분해가 나와 있어. 그건 우선 건너뛰자. 염화나트륨의 그냥 용융 사지 뭐. 아직 구별하기 어려워서 그래. 염화나트륨 NaCl이다. 그러면 추측해. 추측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나트륨은 어느 극으로 가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트륨, 금속 얻어지는 거야. 얘는 어느 극으로 가겠니? 염화 플러스 그 Cl2 기체 얻어지는 거야. 전기분해 되어진다. 이온결합성 물질이 물에 녹아가서 또는 용융 그냥 녹여서 전기분해하면 물에 녹인 경우랑 그냥 녹인 경우랑 달라. 얘는 그냥 고체를 가열해서 용융시킨 거야. 액체로 바꾼 거야. 액화시킨 상태로 전기분해하는 거야. 용융 전기분해해야 해. 다른 게 섞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계산 양이온 끌려가고 다시 마이너스로 양이온 끌려가고 플러스 극으로 음이온이 끌려가서 각각의 물질도 나타나더라. 그럴까? 자, 11쪽 같이 좀 볼래? 아래쪽에 11쪽 제일 아래쪽에 오비탈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또는 제논이라고 하는 거야.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오비탈로 주어져 있어. 그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 전자가 잃거나 얻는 되는 거야. 걔가 가장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는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안정한 무언가가 되고 싶은데 그 되는 방법이 넘겨보면 세 가지로 설명되어져 있어. 중간에.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금속, 비금속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비금속,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공유 결합. 금속끼리 결합되어 있는 걸 금속 결합 또는 합금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온 결합은 양이온 되고 음이온 돼서 결합되는 거지. 다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돼서 결합되어지는 거지. 이온 결합성 물질의 첫 번째 특징이 전기 분해라 하면 두 번째 얘네들이 자 어떻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까 에너지량을 계산하자. 그러면 이온 결합의 형성은 이렇게 이해하자. 앞으로 중학교에서 양이온 되는 걸 그냥 당연히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자. Na 플러스 전자 이뤘어. 이때 에너지 필요하지. 이때 에너지 필요하지. 무슨 에너지? 방금 전 시간에 한 거. 이온화 에너지 흡수야.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트륨이 양이온이 첫 번째 돼야 돼. 그런 거구나. 그러면 다시 Cl도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던 전자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전자를 끌어와서 Cl- 음이온이 돼야 돼. 역시 이때도 에너지의 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이럴 때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전자를 얻는 건 뭐라 할 건데? 이름을 하나 알아두자. 얘를 전자 친화도라고 합니다. 전자 친화도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데 얘는 위에 흡수였고 밑에 전자 친화도만큼 방출하는 거야. 무조건 방출이야? 아니야. 걔 중에 일부는 흡수하는 애도 있어서 전자 친화도를 아직 배우지 않은 걸로 이해한다. 전자 친화도는 종류에 따라 흡수 또는 방출이 다르다. 어쨌건 얘네 둘이 전자를 잃고 얻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첫째 양이온, 이쪽은 음이온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가 합쳐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온 결합성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온 결합은 저렇게 만들어져. 양이온 되고 하나 음이온 돼. 아직 지우지 말고. 자, NaCl 몇개 뭐라고 S 고체.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격자 에너지라 할 거야. NaCl 다음에 S 바로 열고 솔리드 S 고체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중학교 책에 맨날 나와 있는 게 어떤 거야?
원자번호 11번 플러스 11.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8개, 바깥쪽 하나는 없어지고 플러스 전자 하나 잃어버릴 거야. 그치? 전자 몇 개밖에 안 남았어? 10개밖에. 하나 어디 갔어? 옆에 11번에 있는 나트륨이 전자를 잃은 거라고 하면 17번에 있는 염소가 첫 번째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8개, 세 번째 원래 7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받아서 원래 7개 전자 하나를 더 받아서 8개짜리로 이렇게 그냥 단지 와서 붙어 있는 게 이온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이온 먼저, 음이온 먼저, 그리고 얘네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어떻게 다가와? 아주 멀리 에너지 상태가 제로인 상태가 있다 하면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하겠어? 인력이 잡아 생기겠지. 그치? 네. 거리라 생각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전체 에너지 상태가 더 제로에 가까운 애들이 어디가 에너지가 더 낮아져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계속 가까이 다가온다 생각하는 거야. 끌려서. 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끌려 잡아당기는 뭐가 존재하는 거니까. 출력이 존재하는 거니까. 에너지 상태가 점점 낮아져. 그렇다고 에너지 이 양성자랑 가지고 있는 전자가 파고 들어갈 건 아니지. 파고 들어갈 건 아니야. 이 그래프 이해해야 돼.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안정화되지만 한계는 있다고. 너무 가까워지면. 적당히 가까워져서 이렇게 그냥 다가와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상태잖아. 맞아? 설마 이게 합쳐지겠어? 양성자랑 중성자가 그래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얘네들의 에너지 관계가 이렇게 겁나 급격하게 반발력이 커진다고. 처음엔 없던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거의 더 가까이 다가오지 이렇게 커지는. 그러면 실제 얘네들이 멈추는 건 어디서 멈춰? 이 까만색, 파란색이 가장 적당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두 입자는 멈춰서 가까이 다가와 있게 돼. 이때가 실제로 결합을 형성하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 반발력이 다시 가지고 있는 입자 간 인력 효과와 반발력 효과가 가장 최소화된 그 안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할 거고 얘네 갈 수 있는 15쪽에 그래프 하나만 좀 살펴보자. 그래프 결석 또 알아도 15쪽이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서 R0에서 얘네들이 실제로는 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인력 그래프, 에너지 그래프, 반발력 에너지 그래프에 가장 적당한 거리에 에너지가 최소화된 자리에서 두 입자는 가까이 다가와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그때 나타나는 거리를 평형거리라 할 거고 그때 나타나는 에너지를 아까 얘기한 격자 에너지라 할 거야. 두 입자가 에너지가 가장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화된 거리, 평형거리 그때의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야. 그럴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양이온, 음이온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어떤 화학식을 가지고 있니? 다시 화학식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온 결합의 화학식 가지고 있는 양이온의 전하량 CA 2 플러스 여기 뭘까? PO4 3 마이너스 그러면 화학식은 공분하듯이 우리 최소 공배수 찾듯이 CA 몇 개 있고 얘 3개 있고 단원자니까 원소 기호에 그냥 숫자 붙이고 다원자면 가로로 묶어서 PO4 2개 이렇게 적은 게 이온 결합성 물질의 화학식이라고. 어떻게 된 거지?
A 플러스 몇 개 필요해? 제로가 되려면 3개. PO4 3-짜리 몇 개 필요해? 2개. 네. 그래서 음은 최소한 마이너스 3짜리 2개. 아, 플러스 2짜리 몇 개 있다? 3개 있어서 중성의 화합물이 만들어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실험식이라 한다고. 가장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 놓은 것. 그러면 이온결합성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만 좀 묶어서 정리해보자. 이온결합성 물질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첫 번째 뭐야? 깨진다는 거야. 충격을 받으면 부스러져 버려. 소금 알갱이 굵은 거 본 적 있어? 네, 그거 가지고 망치 같은 걸로 때리면 해줘요. 깨져. 왜 갑자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금속은 때리면 넓게 퍼진다고. 이걸 우리는 전성이라 배운 거야. 그 금속은 깨지지 않아. 두들기면 더 얇아진다고. 넓어지고. 그래서 얘가 깨진다는 건 이온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깨지는 성질이 나타난다. 충격을 받으면 얘가 부스러지는 성질이 나타난다. 이온결합의 성질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 전류, 전기, 전류가 흐르느냐 이런 걸 전기 전도성이라 얘기하는데 전기 전도성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할 거 고체 상태에선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액체면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수용액이 되면 물에 녹였어. 이래도 전기가 흘러. 이러면 무조건 이온결합이야. 무슨 얘기야? 고체 상태에 전기가 흐르는 애가 있어. 고체 상태에 전기가 흐르면 당연히 이거 금속이겠지. 이게 금속 어떤 결합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전기 전도성과 함께 열 전도성을 우리가 보통 얘기해. 열과 전기의 전도성을 판단할 때 고체 상태에서 흐르지 않다가 액체가 돼서 흐르면 무조건 이온결합이야. 왜? 액체로 가열해서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래. 아주 유명한 그래프다. 전기 전도성 쭉 흐르면 뭐라 할 거야? 고체야. 이거 뭐야? 고체야? 말도 안 돼. 금속이야. 계속 흘러.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실제로 저항이 증가해서 이게 조금 감소하지. 일정하지 않고. 자, 그런데 안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흘러. 이게 뭐야? 이온결합이라고. 고체에서는 안 흐르다가 상태 변화 용해해서 뭐가 됐더니 액체가 됐더니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 그러면 무조건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아, 고체에서는 안 흘러. 소금은 전기가 안 흘러. 근데 소금을 물에 녹이면 흐른다. 흐른다. 온도에 따른 그치? 얘는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성이겠지 결국에. 이해될까? 자, 녹는 점 끓는 점이야. 점. 녹는 점, 끓는 점. 당연히 양이온, 음이온이 가까이 다가온 거니까. 얘를 이해할 땐 뭘로 이해하라고? 전기력으로 이해하라고. 전기력식 얘기해보라고. 전기력 F는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해서 전기력이기 때문에 높다.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것도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R 거리에 따라 나트륨 NaF NaCl NaBr 누가 더 클 것 같니? F 작잖아. 반지름이 작은 애. 반지름이 더 커지지. 어디에 있는 거야? 주기율표. 여기 F, Cl, Br, I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아래로 내려오면 커질 거 아니야. 반지름이 커지면 R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합력이 높다면 결합력이 커지는 거 결합력은 점점 작아질 거라고. 작은 애면 녹는 점 끓는 점은 얘가 낮다고. 결합력이 작아진 거니까 얘네들의 가지고 있는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 보면 얘는 낮다고 얘가 높을 거라고.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아질 거라고. 전기력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전하량은 비슷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비교할 수 있다고. 어떻게? NaF가 있었어. 그 옆에 나트륨 바로 옆에 있는 마그네슘, F 바로 옆에 있는 산소. 황 말고 산소. 얘뿔 1 마일, 결합력. 얘뿔 2 마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력을 먼저 비교하라고. 결합력은 전기력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누가 더 결합력이 강해? 전하량의 곱의 비례한다며. 1 플러스 1 마이너스 곱한 거랑 2 플러스 2 마이너스 곱한 거랑 이거 훨씬 더 크겠지. 야, 이게 2개 곱하면 1이야. 2개 곱하면 4야. 전하량의 곱 F1, 뿔1, 마일 하고 뿔 2 마일. 훨씬 더 크겠지. 실제로 얘 녹는 점이 1000도가 되잖아. 한 800 어느 정도인데 얘는 2000이 넘어. 녹는 점이 월등히 강하다고. 위에 결합력은 위에 결합력, 얘가 더 결합력이 강하다고. 결합력이 강한 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왜? 반지름이 작으니까. 아, 그래서 반지름으로 비교하라고. 왜? 뿔 1, 뿔 1, 마일, 뿔 1, 마일, 뿔 1, 마일. 전기량은 다 똑같은 거. 전하량은 다 똑같은 걸 위에 하나 비교해 준 거고 아래쪽은 거리는 비슷한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나트륨은 그 밑에 있는 거다. 요렇게 두 개의 반지름은 핵간 거리는 그 옆에 있는 지금 들어준 MgO랑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어서 전하량만 달라. 훨씬 녹는 점, 끓는 점 월등히 높다고. 네 번째. 얘는 이용결합성 물질은 거의 물에 잘 용해되어지는 특성이 나타난다. 물에 굉장히 잘 녹아. 거의 대부분. 아닌 예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물에 잘 녹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용결합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러면 하나만 좀 찾아볼래? 몇 쪽? 34쪽. 그것만 34, 35쪽만 비교하고 34쪽에 금속 결합이야. 맨날 보던 금속, 우리 전기, 마찰 전기 할 때부터 전기 전도성 볼 때 맨날 나오는 그림 있지. 가운데 플러스가 저 그려져 있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 무슨 결합?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무조건 밑줄 쳐놔. 자유전자. 그리고 가운데 금속의 양이온. 밑에 찾아볼래? 금속 자유전자와 금속의 양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것. 위에서부터 금속 결합 1번 자유전자, 그 아래쪽에 2번 금속 결합, 그 첫 줄. 자유전자와 금속의 양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그 모형이 금속 결합의 모양이라고. 자유전자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금속 결합의 성질은 뭐가 있어?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을 갖는다. 이해될까? 그러면서 그 밑에 두 번째 성질 연성, 전성. 연성은 관의 형태로 금속을 이렇게 뭉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전성은 두들겨서 넓게 판의 형태로 퍼뜨려서 나타낼 수 있는 퍼짐성을 전성. 당연히 오른쪽에 광택, 반짝거리는 성질이 있고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금속 결합의 특징이라고. 거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공유 결합은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일 거고 우리는 이 권의 거의 대부분을 어디에 할애할 거야? 공유 결합에 할애할 거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은 시험은 네, 시험이요. 주기성이야. 주기성만. 원자 반지름 다시 아까 봤던 원자과 전자 유효핵 전하량 오늘이 원자 반지름 이온 아이언까지만. 원자 만들하고 이거나 에너지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유나 에너지까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다 포함했어요? 앞에 부분도 다 포함했어요? 오비탈하고 고어는 언제나 같이 다 성립하는 거야. 아, 렉바네. 고생했어. 잘 봐.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갑자기 생겼어. 네, 여기서 제일 많은. 잘 봐.